안녕하세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좀 목소리를 좀 기분 좋고 재밌게 시작을 좀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시장 친화형 참여자거든요. 시장 친화형이라 함은 시장이 좋을 때는 막 기분이 좋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아침보다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지금?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을까봐.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신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더라도 조금 자정된 목소리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너무 저만 신나가지고 저 셀트리온 갖고 있다고 많이 먹었다고 신나하면은 여러분들이 욕을 하겠죠. 그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막 여러 사람들이 오늘 조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장중에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고, 건전한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조정폭이 매우 컸어요. 일단 이 내용 좀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요. 제가 증권사에 소속돼 있고 시장에 참여해 있다 보면은 소위 증권사 찌라시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 마켓 애널, 그러니까 마켓 애널은 시장에 대해서 글을 쓰는 분을 마켓 애널이라고 그러죠. 글 쓴 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락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재료나 뉴스는 발견되지 않는 상황.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달러 환율도 6원 하락한 1106원대. 이 정도 환율이 크게 튀는 것도 아니고요. 부담이 없었던 상황인데, 다만 11월 한 달간 코스피가 15% 넘게 오르면서 우려가 좀 있긴 있었죠. 그리고 CNN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 이런 부분들도 다시 과열 판단 지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탐욕 영역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좀 과했다 이거죠, 지금 시장이. 그리고 백신 3사의 임상 결과도 공개된 터라 뭐 더 좋은 게 일단 지금은 아직 안 보인다. 12월의 경우 둘째 주 목요일날 쿼드러플 2층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매물 부담에 노출될 수 있고, 최근 글로벌 연기금들이 많이 오른 주식 비중을 줄이고 덜 오른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있는 얼로케이션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외신 기사도 등장하고 있어 12월은 모멘텀 호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오늘 국내 기관이 4,300억, 그 중에서 연기금이 2,000억을 팔았다. 이게 오늘 장중의 코멘트예요. 요거를 한 페이지 정도로 좀 그럴싸하게 써져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도 모르겠다예요. 근데 더 요약을 하면은 많이 올라서 일부 조정은 나오는 것 같다. 막 오르고 있을 때는 글로벌 연기금들이 비중 줄이고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항상 빠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 악재는 악재로서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게 악재고, 호재도 호재로서 기능을 발휘할 때 호재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 시장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재 밟혔던 거죠.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악재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시장은 항상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거래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일단 오늘 아침에도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오후에 말이 바뀌었느냐. 원래 시장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이죠.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오늘 빠지다가 5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선 부근에서. 그래서 내일 양봉이 뜨거나 내일 횡보를 하면은 그러더라도 거래소가 추세는 유지하겠다 라는 거고, 최근에 시장의 상승이 히어로였던 삼성전자도 아직 5일선을 깨지 않았던 상황. 삼성전자 우선주도 아직은 모양이 멀쩡해요. 하이닉스는 조금 뭉개졌네요. 지금 5일선이 살짝 깨서 끝났죠. 하이닉스가 뭐
인덱스는 아니니까는 삼성전자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내년 봄에는 드디어 코리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올 때가 되었다. 코리아 국민들이 가질 만한 코로나 치료제는 충분히 확보되었다. 북한에 무상으로 원조할 생각도 있다. 여러 가지의 꽤 좋은 내용이 나온 게 셀트리온의 주가로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장중 고가 있잖아요. 37만 6천원 썼던 가격대는 사상 최고가예요. 이렇게 올해 내내 이때 움직이지 않았었던 셀트리온이 그 뉴스 하나만으로 강하게 신고가를 썼었고, 여기서 37만 6천원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장중에 24%까지 올라갔었던 셀트리온이 오늘 9%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15% 정도 조정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의 수급을 좀 볼게요. 외국인들은 샀는데 셀트리온을 많이 들고 있었던 개인들이 많이 때렸고요. 기관들도 많이 때렸네요.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을 한 것 같아. 그간에 갖고 있었던 물량들을 많이 오를 때 때리자. 추가적으로 갈 것 같아. 한두 번 정도 시세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오늘 오후에 재빠르게 방송을 연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시장에 14년, 15년 동안 속해 있으면서 소위 대형주꾼들이 얼마 전에도 그랬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코스닥 안 좋았고요. 그쵸? 시총 상위권들이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종목들이 죽어서 재미가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오후에는 코스닥이 올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셀트리온으로 돈이 쏠리고, 셀트리온은 코스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 1위죠. 그죠? 장중에 26% 가다가 8%로 끝났어요. 근데 얘만 이렇게 밀렸으면 좋은데 기타 코스닥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진 거예요. 1, 2% 조정은 조정도 아니죠. 종목들마다 한 4%, 3%씩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음봉이 좀 났습니다. 올려놓긴 했지만, 제가 처음 시작을 오랜만에 조정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좀 드렸으면은 오전에서 한 오후 점심 먹고 좀 한 1시 정도 그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의 관리자라면 뭐 문자 드리면 되죠. 뭐 전화를 드리거나. 왜냐면 경험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그쵸? 셀트리온이 코스피에서 시총이 얼마죠? 40조예요. 40조. 40조짜리가 24% 오르는 이 미친 듯한 유동성 인정. 하지만 24%까지 올랐다가 그것을 올렸었던 개인들이 21만 주 매도를 했죠. 매도했었던 차익 실현. 근데 이것만 빠지면 되는데 여기 뭐 종목들 얘기할 필요 없이 10%죠. 그죠? 웬만한 관심 종목들 다 10%일 거예요. 지금 몇 개 빼놓고는. 그죠?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오늘 제가 리딩을 못 드리니까는, 저는 장중에 못 드렸는데 만약 제가 있다면은 리딩을 드렸을 것 같아요. 좀 줄이자. 다 파는 건 말고 내일 올랐으면 또 오르는 건데 그럼 나머지 주식 가지고 또 사면 되잖아요. 이것을 비중 조절이라고 그러고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끄덕끄덕 되시는 분 있을 텐데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매일 올라요? 그게 아니고 어라? 장이 이상해. 근데 막상 시장은 2600포인트 이상 나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 다들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첫날이 오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조정이 막 2300, 2400 갈 정도로 그건 아니고요. 강한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부 숨고르기 양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경험적으로 이런 일부 숨고르기 양상이 나온다면 개별 종목들은 지수가 1% 빠지더라도 4, 5%씩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같은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0.5%, 그쵸, 수익과 손실에 간당간당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수익 난 것들은 안 팔아도 돼요. 뭐 수익이 30%, 40%나 있다. 그 종목들은 어쨌든 시장은 나중에 다시 좋아질 거니까는 그때를 대비해서 놔두기로 하고, 간당간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적어도 이거보단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열면서 시장의 사례가 나올 때마다 계속 체득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참 공부고요. 이렇게 한 1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선수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 자체가 하나하나씩 매매할 수 있는 DNA로 남아있거든요. 저는 14년, 15년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웬만한 조정 나면 별로 안 힘들어요. 아, 또 왔구나. 이 정도 하는 거죠. 좀 줄이자. 아, 올라가면 어떡해. 딴 거 사면 돼요, 딴 거.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목소리만 들리고 차트만 들려서 이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정말로. 모르지면 못해요, 주식. 왜냐면 주식은 끊임없이 흔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리 한번 할게요. 지수가 어찌됐든 많이 올랐고, 지수의 고점에 대한 사이클 같은, 그 징후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좋긴 하겠지만, 그쵸, 인정하죠. 신고가가 났으니까는. 사상 최고가가 아침에 났었어요, 올라올 때는. 근데 어찌됐든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개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옳았구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은 올랐을 때 때려야 된다. 그런데 밀릴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밀렸다는 게 좀 문제죠. 얘만 밀렸으면 좋아요. 다른 종목 올랐으면 아, 시장 해볼만 하구나 하는데 지금 반응이 다른 것들도 같이 밀려대니까 깨름직한 거지. 시장의 유동성은 좋습니다. 좋아서 그만큼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인정. 하지만 혹시라도 못 돌려서 한 이틀 정도 지수가 조금 더 빠져버리면은 플러스였던 종목이 마이너스 5%, 6%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는 거죠. 좀 느낌이 오시겠어요? 오셨으면 바랄게요. 오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느끼실 수 있는 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양질의 자료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느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일 아침에 아마도 또 다시 뵐 거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